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운동하셨나요? 네. 이런 날씨에 운동 안 하면, 네. 정말 그건 범죄입니다. 선선하잖아요. 네. 움직이세요. 좀 가을이라 약간 이제 기분이 조금 가라앉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요. 그럴수록 몸을 움직여서 내 뇌를 속여버리는 전략을 우리 어머님들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 수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과목을 초등 시기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공부를 해야 공부 시간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는 변화를 주고 어디를 강조를 하고 해야 되는지를 어, 저 큰 그림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긴 호흡으로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의 목표점이 같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목표가 다르면요. 정보, 방향이 달라야 돼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와 방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뭐 아이를 10명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수백 명의 아이들의 입시를 코칭하는 그런 컨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랑 지금 방향이 같은지를 확인을 하신 후에 저의 정보를 갖다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수능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입니다. 욕심내자면 수학은 이과 1등급입니다. 네, 이과 갈지 문과 갈지 모르지만 일단 이과 1등급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너무 수능은 먼 얘기고, 지금 나는 초등인데, 우리 아이는 영어를 더 많이 해야 될지, 수학을 더 많이 해야 될지, 수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수학을 언제부터 힘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시기별 전략을 확인한 후에 다시 역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입니다. 초등 시기에 무조건 노출이에요. 노출량이 초등 때 많았던 아이들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하지만 노출이 많았다고 해서 1등급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신 상태에서 충분한 노출을 시켜서 중등에 올라가면 문법 잡아주고 글쓰기 네, 연습하고 어휘 마구 최대한 보강하고 구문 달달 외워가면서 그렇게 아이가 이제 영어에 대한 과목에 대한 기틀을 다진 다음에 고등에 올라가면 정말 네 죽어라 문제 풀어야죠. 지금 문제풀이 저희가 중등 아이들 초등 때 한 번도 안 시켰고요. 중등 때 안 시키는 이유입니다. 탄탄하게 다지고 문제풀이 훈련은 고등학교 때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목표 뭐죠? 네, 절대평가. 영어 절대평가에서 90점 이상 맞는 거. 정말 꼬아서 낸 문법 문제 2개 정도 틀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학. 로드맵 짧게 가볼게요. 자, 초등 때 뭐 해야 되죠? 충분히 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보고 몰입해보고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 방법도 넣어보고 이 공식도 넣어봤다가 다시 풀어보고 네,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거나 정말 어려운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 2시간 혹은 오늘 해결이 안 되면 자고 일어나서 내일 저녁에 다시 한번 고민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 경험 충분히 고민하고 몰입할 시간을 주세요. 자, 그것이 그 문제가 기본 문제이든 심화 문제이든 사고력 문제이든 선행 문제이든 경시대회 문제이든 그건 아이 수준에 달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문제에서 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머물러서 충분히 고민을 해봤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수준은 지금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 수준에 맞는 어떤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대로 대입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경험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중등에 올라가면 기본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심화 문제 해봐야 되고요. 중등에서 현행 심화 문제, 선행까지도 심화와 최상위를 동시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능한 이유는 초등 때 충분히 몰입하고 생각해 봤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 자체가 깊고 넓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등에서 심화 경험해야 되고요. 네, 양치기도 경험을 해야 돼요. 자, 최상위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요. 정확도를 잡아보고 거기에서 속도도 올려야 되는데요. 속도 올리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고로 저희 중학교 아이들은 아직 속도 가지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확도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역시 영어와 마찬가지로 죽어라 문제풀이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풀이 훈련을 하면서 목표는 뭐냐? 킬러 문제라고 하는 29번, 30번은 버릴 수도 있다. 그거는 어쨌든
서울의대 가는 아이들도 예, 장담하지 못하는 게 29번, 30번입니다. 그 문제는 나의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하늘도 나를 좀 도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는 걸 목표로 공부는 했지만 그거는 못 맞출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28번까지는 무조건 다 맞춘다. 1번부터 28번. 네. 그러니까 문제집으로 치면은 심화 정도 되는 문제까지는 다 맞추고 최상위 두 문제, 예, 뭐 블랙라벨에 나오는 그 두 문제 막 틀리기를 바라며 막 베베 꼬아서 낸 문제까지는 내가 네, 하늘에 맡기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 로드맵을 가지고 초등에서 영어와 수학을 어떻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를 먼저 네, 열심히 노출을 하세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노출을 하세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 가시죠? 영어 유치원 간다고 수학 1등급, 아니 영어 1등급 나오는 거 아닌 건 아시죠? 네. 영어 유치원은 선택이에요. 노출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 영어 유치원 뭐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만 그 이후의 노출로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출을 충분히 시켰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초등 4학년, 5학년 정도에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영어로 보는데 막 웃어요, 애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얘는 나중에 영어 듣기 평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걸 다 맞출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얘는 이제 영어 애니메이션을 영어로 보는, 웃으면서 보는 그 수준을 유지를 쭉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영어로 아이가 리더스북을 떼고 챕터북을 읽고 있다. 그리고 그 이상도 좀 글밥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도 되면 얘는 초등에서 영어 노출이 충분히 입력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글쓰기가 안 되는데요. 문법이 안 되는데요. 어휘가 아직 부족한데요. 네, 그것들은 남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차곡차곡 쌓여가게 될 거예요. 왜냐? 얘가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뭐 합니까? 영어 시간에 문법 배우고 구문 배우고 어휘 배우고요. 영어 내신 준비하다 보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어 있어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영어 실력이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쭉 하는 그런 전략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 정말 얘가 영어가 너무 편안하다. 혹은 막 어릴 때부터 주 3회 3시간 이상 되는 그런 영어 학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다녀왔다. 혹은 엄마표로 진행을 했으나 영어 노출 시간과 분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4, 5학년 정도인데 영어를 편안하게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갈아타세요. 어디로? 수학의 세계로. 가셔도 돼요. 자, 영어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힘을 수학으로 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예. 일찍부터 노출이 쭉 일어나서 네, 한 4, 5학년, 5학년 정도 시기에 수학으로 갈아탈 수 있으면 최고예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왜 5학년이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5학년 정도 되면 심화 문제, 사고력 문제, 그리고 선행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영어가 조금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이걸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시기예요. 초등 뭐 2학년 때 3학년 거 풀고 그런 거에 안 중요해요. 네, 큰 의미 없어요. 우리 막 1학년 어머님들 3학년 거 푸는 애 보면 막 부러우시죠? 예, 의미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학년 이상이 되었을 때 그 위의 것들, 어려운 것들, 복잡하고 깊은 내용들을 받아들일 지적인 수준이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5학년 이전의 선행은 취미생활이었다. 예,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영어가 준비됐기 때문에 수학을 이제 힘을 주고 달리되 영어는 감각, 언어는 감각이에요. 감각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6학년 졸업할 때나 중학교 정도쯤에 아이가 문법을 한번 정리하고 영어 글쓰기를 배우고 경험하고 어휘를 쫙 보강할 수 있는 어떤 기회, 특강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문제집을 풀어본다던가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아이가 구문을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문법을 정리해 본다던가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면 좋고요. 이제 이 친구는 영어가 됐기 때문에 수학을 열심히 달리면 돼요. 네, 쭉 달리세요. 자, 그런데 노출이 충분하지 않았던 친구들 있어요. 네, 저 역시 노출이 충분하지 않았던 케이스에 속해 있는 전략을 짰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수학을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늦었어요. 늦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쉽게 접고 수학으로 돌아설 수 없었던 이유는 영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수학까지 들어가면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는 애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 과목 하나는 있어야 돼요. 나 딴 건 모르겠고 이거는 진짜 나 잘해. 나 이거 박사야. 우리 반에서 나 제일 잘해. 이거. 있어야 돼요. 그 과목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과목이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영어도 수학도 애매한 상태에서 가고 싶진 않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영어 노출을 6학년까지 더 열심히 했어요. 제가 열심히 했던 거 아시죠? 영어책 읽기. 네, 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책 읽기를 충분히 영어 노출을 하면서 수학을 서서히 들어갔지만 수학을 갑작스럽게 확 양을 늘려서 수학으로 갈아탈 수는 없었어요. 영어도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때부터 저희 아이들은 준비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 시간을 확 줄이고 수학을 확 늘렸고요. 중1 때는 수학을 한 7 정도로 늘렸다면 중2가 돼서는 8, 최근에는 9까지 늘렸고요. 3학년 때는 더 열심히 수학에 푹 빠져볼 계획입니다. 이유는 중학교는 수학입니다. 수학에 자신 없는 친구들, 수학적 사고력이 확 깨어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면 중등 3학년 정도는 수학이라는 과목에 푹 빠져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영어를 어느 정도는 노출을 많이 하고 유지하는 상태에 가면서 수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 그게 최고의 전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저희 이제 큰아이의 경우에는 수학적 사고력이 원래 좀 없는 데다가 수학에 대한 충분한 경험도 없었고 수학을 제대로 배워보거나 본인이 수학을 좋아한 적도 없기 때문에 계속 수학이 발목을 잡혔었어요. 계속 수학이 힘들다. 수학 때문에 아마도 문과에 가야 될 것 같다. 수학은 너무 힘들고 싫다라는 그런 수학 환자, 전형적인 수학 환자였는데요. 이 아이가 충분한 시간, 그 말은 뭐죠? 영어 시간 줄이고 국어 시간 줄이고 역사, 사회, 여타의 학원을 다 정리하고 수학에 올인하면서 수학에 몰입하고 수학을 고민하고 수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주자 수학을 고민하면서 풀어내는 성취감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나 수학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간증이 일어났고요. 처음으로 이번 중간고사에서 수학을 100점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아는 문제도 틀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100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한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면서 이제 나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언제 갈아탔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일이 아이들마다 시기가 다르게 오지만 언젠가는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 말도 못하게 어려운 고등수학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등수학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출이 부족한 친구들은요, 초등 시기에는 5대5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영어 노출을 너무 줄이지 마시고요. 자, 5대5로 쭉 끌고 가는 과정에서 중학교에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아이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 수학으로 갈아타실 때는 화끈하게 갈아타면서 아이가 충분히 수학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고 수학적인 고민, 수학적 사고력을 넓혀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시기가 중등이다. 중등은 수학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중등 이전에 중학교 때 수학에 몰입하기 위해서 중등 이전에는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할 것들, 문해력도 준비돼야 되고요. 자기 주도적인 공부 습관도 준비돼야 합니다. 이것들을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또 고민 남겨주시면 그 고민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드는 영상이에요. 지난 댓글들 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도요. 오늘 드린 이야기와 상관없어도 또 고민 남겨주시면요.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